호구 소리 들으며 주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무섭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주변의 네 사람에게는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잘해주고 자신의 것을 쉽게 나눠주는 사람들 있죠. 밥 먹을 때도 먼저 계산하려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늘 먼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호구라 표현하기도 하며 좀 어리숙하고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여겨 가볍게 보기도 하죠. 요즘은 오히려 착하다는 말은 바보스럽다는 말로 여겨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호구라고 불리며 먼저 주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인간관계에서 내면의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늘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기에 관계를 끊어낼 때 칼 같은 단호함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기술이 발전한 지금 시대일수록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타심과 공감 능력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더욱이 잃지 말아야 할 가치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한 사람들이 진짜 강한 이유 5가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당신은 이미 내면이 단단한 강인한 어른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노년의 행복한 숲을 함께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호구처럼 보이는 착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강한 이유.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의 우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돈이나 성취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도움을 주려고 하죠.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을 위해 주는 사람들은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먼저 사과하고 먼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내세울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 사람이라는 관계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는 없으며 인간관계에 분명한 기준도 있어야 자신이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마다의 성향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참 내 맘 같지 않은 게 인생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만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직장 내에서도 보면 누군가는 성취지향적인 반면에 누군가는 관계지향적입니다. 자신의 성향을 알고 자신만의 선을 세우는 사람은 관계에서 쉽게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잘해주는 대신 상대에게 돌려받으려 하지 않기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관계가 어그러질 때마다 많은 상처를 받게 되지요. 이렇게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호의를 통해 자기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행복감과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호구처럼 퍼주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가 좋아서 진심으로 퍼주거나 남에게 뭔가를 바라고 위선을 떨며 흉내내는 것이죠. 진심으로 상대에게 퍼준 사람은 정말 강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위선 떨며 흉내낸 사람은 또 다른 면에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오해가 생기면 언제 급발진해서 난처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어떤 행동이나 선택은 결국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고 선택입니다. 자신의 방식을 강요할 수 없겠지만 자신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방식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호구처럼 보이는 착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강한 이유 두 번째, 후회 없는 결단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선을 지킬 줄 압니다. 내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고 충분히 잘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일이어서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으면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잘해주는 대신 딱히 바라지 않기에 칼같이 끊어낼 수 있는 단호함이 있는 것이지요. 진심을 다했기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떠나거나 죽더라도 못해준 미련이나 한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자칫 선의 없이 막 퍼주기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에 그것을 받기만을 바라고 이용하려는 사람만 남아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철저히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꼭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람이나 만족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해 자신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선을 세웁니다. 예를 든다면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 베푸는 시간은 자신이 정하는 것. 수시로 도와주지 않는 것 등 말이죠. 내 자신을 먼저 지키지 못하고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상처로 남게 됩니다. 자신의 분명한 기준을 지키며 남들에게 베푸는 삶이어야겠죠. 기본적인 고마움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나의 호의를 알아줄 거라 생각하며 기다리면 안 될 것입니다. 호구처럼 보이는 착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강한 이유. 세 번째, 나눔의 힘과 진정한 배려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에게서 호의나 존중을 받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친절함과 도움을 주면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나누고 베푸는 행동은 베푸는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며 결국에는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깊어지고 상황을 어른스럽고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자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 부재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책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버, 테이커, 매처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버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타적인 사람이고, 테이커는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이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처는 받은 만큼 똑같이 주는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대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나요? 또 어떤 유형이 가장 성공하거나 부자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에서는 가장 가난한 유형도 가장 부자의 유형도 기버라고 말합니다. 즉,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기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올바른 기버는 아무에게나 퍼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받는 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단호히 거르고 나와 같이 올바르게 주려는 사람에게 더 주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만만한 호구가 아닌
주변 사람들과 동시에 자신의 유익을 모두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강인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설픈 야근보다는 진심으로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진심이 아닌 단지 척이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는 위선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호구처럼 보이는 착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강한 이유. 네 번째, 자기 긍정의 방패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애덤 그랜트의 기부엔 테이크에서 언급된 것처럼 남에게 잘 베푸는 기본은 오히려 성공의 최상층에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바르게 잘 주는 사람은 이 자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을 통해 스스로 위축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성공, 물질적인 부가 아니더라도 평범함 속에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좋은 인연들을 많이 얻는다면 삶에서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은 물론 많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인연이 재산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삶 또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호구처럼 보이는 착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강한 이유.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동시에 자신에 대해 스스로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며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생기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계산하는 이유는 빚을 남기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싫을 때 얽매이지 않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나쁜 말을 들은 내 귀도 함께 듣고 있으며 자신의 기분이 상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요. 이는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남에게 주는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는 것임을 아는 지혜인 것이지요. 이렇듯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듯 관계에서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기심을 가지면서 남을 위한 이타심이 있어야 잘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뭐가 옳다라고 할 수 없겠죠. 적어도 자신만큼은 자신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편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구처럼 보이는 착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강한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노년의 숲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의 우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회 없는 칼 같은 결단력을 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눔의 힘과 진정한 배려를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긍정의 방패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구처럼 보이는 착해 보이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정말로 속이 깊고 용기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죠. 겉모습이나 행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진정성을 찾는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죠. 나이 들수록 서로 도우면서도 나 자신을 소중히 하고 나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서 너무 많이 주기보단 적당히 잘 나눠주는 현명함이 진짜 강한 사람이겠죠.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노년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